자, 포커스 영어학원 고등 내신 시강 영상입니다. 문제는 2022년 고2 12월 모의고사 30번 어휘추론 문제입니다. 실제 내신 준비 학원에서는 강의가 1, 2차로 일단 나눠지게 되고요. 1차에서는 주로 어휘나 구문에 포커스를 둔 기본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독해적인 포인트도 언급은 합니다. 그리고 복습과 변형 문제 대응을 위해서 지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한 2차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형 문제 이제 배포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칭하는 그런 형태로 내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지문에 대해서 화면에서는 문장에 꼭 있어야 할 주어 동사, 주어는 파란색으로, 동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문 속의 어휘들 또한 이렇게 의미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참조해 주세요. 자, 본격적인 지문의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 어휘 추론 문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어휘 추론 문제가 가지는 특징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휘 추론 문제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글의 흐름에 맞게 각각의 지문에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글 초반부에서 중심 소재에 대한 어떤 얘기를 풀어갈 것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준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판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답의 배치가 선지 3번과 4번, 5번에 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4번과 5번에 배치되는 경향이 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답을 모르겠다, 헷갈린다, 찍어야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3, 4, 5번인데 그 중에서도 4, 5번 그리고 선지에 쓰인 선지에서 나타내는 어휘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는 어휘들 쉽게 얘기하자면 weak의 반대가 strong이잖아요. 자, 이런 반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휘가 답일 확률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문맥적인 흐름을 잘 읽어내야만 어휘의 쓰임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Count shading is the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that provides camouflage to animals. 자, 파란색 주어, 빨간색 동사라고 했습니다. 굵게 나오네. 좀 바꿀게요. 자, 카운터 쉐이딩은 우리말 풀이의 단어는 명암 여기용 보호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보호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했고, 주격관계대명사로 추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provides s 붙어 있고요. 제공해주는 위장은 주어진 단어였습니다.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해주는 시각적 평탄화의 과정입니다. 자, 일단 카운터 쉐이딩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카운터 쉐이딩은 동물들에게는 대단히 어떤 이점을 주는, 즉 파지티브한 면을 가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어휘의 뜻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다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단어가 카운터라는 단어와 쉐이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죠. 이 카운터는 계산대, 매대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쉐이딩은 그늘, 색조, 음영이란 뜻인데 음영, 색조, 그늘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반대되는 음영, 반대되는 색조를 가지는 것이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해주는 시각적 편탄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색상과 컬러와 관계가 되죠. 뭔가 이중적인 색깔인데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색깔이 시각적 평탄화의 과정을 통해서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플랫이란 단어도 형용사로는 납작한, 평평한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make의 뜻을 갖는 어미가 붙으면서 평탄화시키다라는 단어가 됐는데요. 시각적으로 평탄화시킨다. 우리가 지형에서도 이런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는 반면에 플랫하다는 얘기는 이런 굴곡이 없이 평평하다는 얘기죠. 자, 이걸 색깔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색깔상에서 이렇게 굴곡이 있다면, 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개념이 될 테고요. 색깔 개념에서 평탄하다, 평평하다 개념이면 다양한 색깔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색깔, 단순한 색깔을 의미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지문에서 뽑아져 나올 수 있다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 살펴볼게요.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when 부사절 접속사 햇빛이 비출 때 물체를 위쪽에서 그 물체는 will be brightest on top. 꼭대기 부분이 제일 위에 부분이 가장 밝을 것입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 이게 뭐 전구로서 이미 표시를 해놨지만 햇빛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쨌든 이 빛이 전구불빛이 됐든 햇빛이 됐든 어떤 물체를 비추게 되면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 상단 부위는 당연히 밝아지겠죠, 여기가. 그리고 역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늘이 지고 음영이 지게 되면서 이쪽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자, 상식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the color of the object. 그래서 햇빛을 받는 그 물체의 색깔은 will gradually shade. 점진적으로 음영이 지게 될 것입니다. 어둡게 바닥 쪽으로 갈수록. 자, 그럼 바닥 쪽으로 어두워지니까 1번의 쓰임은 1번 bottom의 쓰임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음영, 색조는 줍니다. the object, 그 햇빛을 받는 물체에게 깊이를 줍니다. depth는 깊이라는 뜻도 있지만 색으로 연관 지어 보세요. 색이 진해지고 연해지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색의 농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색조는 그늘 또는 음영은 햇빛을 받는 물체에게 농도를 제공해주고 색깔의 차이, 즉 농도를 제공해주고 동사병렬 구조입니다. 여기서 and는 동사병렬, allows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allows는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늘, 색조, 음영은 보는 사람, 뷰가 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이 그 빛을 받는 물체를 보는 사람이 그 물체의 형태를 distinguish, 구별하게 해줍니다. 자,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depth의 쓰임 또한 적절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does, 그래서 even if,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어떤 동물이 exactly but uniformly, 정확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똑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substrate는 주어진 단어입니다. 밑바탕. 어떻게 보면 배경, 환경이 되겠죠. 그 밑바탕과 똑같은 색깔이라 할지라도 빛을 받아서 음영이 생기게 되죠. 밝은 곳, 어두운 곳. 그렇다 보니까 그 물체는, 그 동물은 will be easily visible, 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뭐 했을 때? 빛을 받았을 때.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it is 정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는 it 같은 주어기 때문에 없애고 is는 being이 되는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when illuminated, 형태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역시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visible 또한 틀리지 않다라는 걸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여기에서 뭔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darker above, 위쪽이 어둡습니다. 뭐보다 그 동물들이 아래쪽, 즉 배 쪽이 되겠죠. 배 쪽보다 등 쪽이 더 어둡습니다. 자, 그림을 여기 하나 띄워놨는데 볼게요. 자, 이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어류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보면 대부분 등 쪽이 다크하죠. 그리고 배 쪽은 거의 하얗잖아요. 그죠? 라이트하다라고 표현할게요. 밝은 색상 쪽입니다. 자, 왜 이렇게
물고기들이 등 쪽은 어둡고 배 쪽은 밝은 색깔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그래서 동물들이 위에서 빛을 받을 때 darker back, 원래 이제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등 쪽은 밝아지고 그리고 밝은 색 쪽의 배 쪽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음영이 지게 됩니다. The animal does.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그 동물은 appear 투부정사, 투부정사인 것처럼 보이다.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쉽게 substrate, 밑바탕, 즉 주변 환경과 섞일 수 있습니다. 네. 빛이 위에서 비추게 되면 어두운 쪽은 빛을 받으면서 다크했었는데 빛을 받게 된다면 라이트하게 바뀌겠죠. 그리고 빛을 받지 못하는 이 라이트한 쪽은 역시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빛을 받는 윗부분과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색깔이 비슷해지겠죠. 네, 그래서 싱글 컬러라는 의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차이에서 빛을 받고 받지 않고 그리고 색깔을 위쪽은 어둡고 배 쪽은 하얀 이 색상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물에게 과연 어떤 이점을 줄까요? 그것이 위장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래쪽과 위쪽이 거의 비슷한 색이 되면서 그 하나의 색깔로 유지되는데 그 색깔은 사실 만약에 어떤 포식자가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거의 하나의 색깔로 되고 하나의 색깔이 주변색, 어떻게 보면 바닥면의 색깔, 좀 더 어두운 색깔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포식자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물고기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바로 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색상의 배열, 이런 형태의 색상의 배열, 즉 카운터 쉐이딩은 reinforce는 강화하다라는 뜻이죠. 자, 강화합니다.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in the organism. 그 생물체의 형태의 시각적 인상을 강화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빛을 받게 되면서 하나의 색깔이 되면서 주변 환경과 밑바닥과 비슷한 색깔이 되면 포식자가 위에서 봤을 때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했죠. 시각적 인상을 강화한다라는 의미는 문맥적으로 맞지 않겠습니다. 자, 오히려 강화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카운터 쉐이딩의 과정을 통해서 위에서 포식자가 내려다 봤을 때 이 물고기의 형체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강화한다라기, 시각적 인상을 강화한다라기보다는 약화시킨다라는 개념이 맞을 겁니다. 약화시킨다든지 또는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시각적 이미지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의미의 어휘로 대체되어야만 문맥적으로 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귀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카운트 쉐이딩의 개념은 allows 역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 그 동물이, 빛을 받는 동물이 주변 환경과 잘 섞이도록 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포식자에게 보이지 않게 되죠. 자, 포식자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역으로 포식자가 밑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럼 물고기가 왜 배 쪽은 밝은 색상일까요? 위에서 올려다 봤을 때 물론 위에도 밝아지면서 이 밝은 전체적으로 좀 밝아진 색상은 물 밖의 공기는 이쪽은 라이트하겠죠. 그래서 배 쪽이 밝기 때문에 역시 밑에서 포식자가 봤을 때도 물 밖에 밝은 그런 색조와 물고기가 배 쪽에 가지는 색조가 동일해지면서 하나의 색깔로 변하게 되면서 역시 밑에서 포식자가 봤을 때도 이 물고기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위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문법적인 포인트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강의에 대한 내용도 여기까지 내용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시각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